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이제 정말 3월입니다. 3월 하면 야생화로 정원을 가득 채워볼 만한 계절이 온 것을 의미하죠. 오늘도 정말 많은 꽃과 야생화 가득히 담아 보았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풍차 데모르입니다. 풍차 데모르 슬립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풍차 데모르는 일반 데모르에 비해서 잎이 안쪽으로 말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오묘한 꽃잎의 색상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뉴질랜드 앵초 파티걸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앵초는요, 반양지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죠.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게스네리아과의 식물입니다. 본래는 바위 틈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죠. 처녀치마는 우리나라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서 잘 자라나는 강한 내한성을 가진 상록 숙근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트에서 꽃망울 올려줄 준비하고 있어요. 복수초나 노르기처럼 이른 봄, 눈 속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들은 지소니 풀들입니다. 지소니들은요, 노지 월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야생하죠.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높이는 20에서 30cm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청아지소니는 보라 색상의 꽃이 피어나고 줄기가 붉은 색상인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다른 지소니와도 다르죠. 아게보 지소니는 잎이 조금 더 둥글둥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니과 식물들은요, 반양지 식물입니다. 강한 직사, 광선보다는 밝은 간접광이 드는 걸 좋아하죠. 애기 지소니는 이름답게 애기애기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컵 지소니는 꽃의 모양이 와인컵 모양처럼 둥글게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물은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세요. 넝쿨 장고채입니다. 뒤에 가는잎 장고채가 나오는데 넝쿨 장고채는 이름과 걸맞게 넝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에델바이스입니다. 외솜다리라고도 불리면서 하얀 꽃이 피어나죠. 추위에 매우 강하여 겨울 동안 잎과 줄기는 시들지만 봄에 이렇게 새 잎이 쭉 뻗어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 암담초입니다. 유럽의 중남부가 원산지로 산악지대 바위 틈 또는 오래된 돌담 사이에서도 자생을 잘하죠. 4월과 7월 사이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롱꽃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종류의 초롱꽃입니다. 봄에 돋아나는 연한 잎은 생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죠. 초롱꽃은요, 여러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열, 해독, 지통의 효능이 있어서 인후염이나 두통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을 해온 이로운 식물 되겠습니다. 초롱꽃의 꽃말은 감사, 성실, 은혜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안틸리스는 꽃망울이 뭉쳐서 자라나고 그 속에는 예쁜 새털이 보이는 식물 되겠죠. 흔하지 않아서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주황빛깔의 꽃을 피워주는 안틸리스입니다. 안틸리스 다음은요, 노란색의 아지랭이입니다. 은엽 색상의 보들보들한 잎들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고 꽃대는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올라오게 됩니다. 미니 엉겅퀴는 국화과 엉겅퀴 속에 속하는 식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자생지입니다. 내한성이 강한 숙근초죠. 엉겅퀴라는 이름은 피를 멈추게 엉키게 하는 풀이라고 한 데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엉겅퀴는 번식력이 매우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요, 애기 용담 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꽃이 피어나면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을 가득 채워줍니다. 용담이라는 말은 용의 쓸개라는 말인데요. 매우 귀하게 사용이 되어왔던 식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 식물은 풍차국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잎의 모양하고 있는데 잎의 모양뿐만 아니라 꽃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대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구슬 잔대는요, 잎은 얇지만 제법 단단한 육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보라색에 뿔 달린 것처럼 매우 독특한 느낌을 주는 꽃이 피어나죠. 꽃을 보면 불꽃놀이가 터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꽃 실잔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처럼 얇게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면서 자라나게 되고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첫 번째 식물 로벨리아입니다. 초롱꽃가로 북아메리카에 자생하고 단연초 야생화로 줄기가 곱게 자라나죠. 꽃잎이 짙은 색상인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일일초 꽃 보여드릴게요. 색상 너무나 아름답죠. 일일초 매일 새로운 꽃이 100일 이상 피고지고를 반복하여 매일초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추위에도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에 비해서 키우는 난이도가 낮아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매일 아름다운 새로운 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식물이 일일초 아닐까 싶습니다. 일일초의 꽃말도 즐거운 추억이라고 하죠. 또한 다른 꽃말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있습니다. 일일초는요, 생육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28도 사이로 따뜻한 온도에서 생육이 활발해지면서 자라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일초는 양지, 반양지에서 잘 자라나고 매일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햇빛은 에너지의 원천이죠. 햇빛 많이 볼수록 꽃이 더욱더 쨍하게 피어나게 했습니다. 울릉도 망병초입니다. 울릉군에 서식하고 있는 쌍떡잎 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의 식물 되겠습니다. 울릉도 만병초는요, 다른 만병초 종류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노지 월동이 확실히 가능한 식물이죠. 때문에 월동하는 것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만병초입니다. 만병초는 흔히 만 가지 병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하여 약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온 식물 되겠습니다. 고산 지역에서 잘 자라나는 만병초이죠. 높이는 100cm에서 300cm까지도 자라나는 상록 관목입니다. 둥근잎 아카시아는 성장이 빠른 단연생 식물 되겠습니다. 유칼립투스와 닮은 듯 다르죠. 동글동글 귀여운 잎과 줄기에 미세한 솜털을 두르고 있어서 마치 벨벳 느낌을 주는 것이 매력입니다. 봄에 피는 노란 솜털 같은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죠. 다알리아입니다. 소품도 있고 중품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의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국화과의 다알리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화려함, 불안정, 감사, 우아 등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국화가 다알리아라고 합니다. 간상용으로 정말 널리 재배하여 잎을 식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알리아는 표면에 뿌리가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가볍게 제초 작업을 해주셔도 좋죠. 줄기가 워낙 강하고 튼튼한 품종이기 때문에 강품이 없는 장소에서는 지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잎이 다만 크고 줄기가 약한 품종은 지주대를 세워주시면서 키워주면 좋죠. 다알리아 키를 작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더 큰 꽃을 피우려면 가지 끝에 달린 꽃눈 중에 제일 크고 튼튼한 것만 남기고 제거해 주셔도 좋죠. 아름다운 아네모네입니다. 색상이 너무 화려하죠.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식물로 미나리 아제비과의 바람꽃 속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알리아는 봄철에 개화하는 식물로서 호곡과 여러 겹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네모네는요, 유럽에서 아름다움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꽃이죠. 또한 잎은요, 밑에서는 3개씩 갈라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다알리아는요, 많은 팬심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무늬꽃다지입니다. 보라색 꽃이 피어나는 앙증맞은 식물입니다. 연두빛깔 잎과 노란빛깔 잎이 앙증맞게 섞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꽃이 바글바글 열릴 장미조팝입니다. 장미조팝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꽃망울이 형성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줄기가 길게 뻗어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 꽃 좋아하신다면 장미조팝도 참 좋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스토케시아입니다.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북아메리카 남부가 원산지입니다. 여름에 피는 국화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공간에서 키운다면 좋겠지만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지 활동 가능하죠. 다음 식물은 투구꽃입니다. 밤의 열림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투구꽃은 꽃의 모양이 병사가 쓰는 투구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투구꽃은 흔하지 않은 매력을 가진 식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투구꽃 다음으로 보실 식물은 석창포입니다. 연두빛깔 입장이 아름답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경 재배도 가능하지만 건조에도 강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실내나 베란다에 화분에서 키울 때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노루기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사냥 그늘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로서 이른 봄에 3월에서 4월 하얀색, 분홍색, 보라색 등등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꽃이 지고 나서 잎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노루의 기와 닮았다 하여 이름이 노루기라고 붙게 되었습니다. 다음 식물은 독일 은방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빠르게 품절되어 버려서 많은 분들이 입고 기다려 주셨죠. 은방울꽃은 습곤식물이지만 자라나는 모습은 구근식물과 비슷하죠. 이른 봄에 꽃을 피우고 잎은 내년에 새싹을 키우고 여름과 가을쯤에 잎이 저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냈다 봄에 다시 올라오는 거죠. 랜디제라륨입니다. 이렇게 진한 붉은 색상과 연한 분홍빛깔 두 가지 톤이 돌고 있는 랜디제라륨 되겠습니다. 제라륨 자체가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지소니풀가 식물이죠. 유럽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창가에서 키우는 화초로 유명합니다. 개화 시기가 따로 없이 환경이 잘 맞으면 사계절 내내 이러한 나비의 날갯짓 같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핑크유나 보르니아입니다. 몽어리가 져 있을 때에는요, 핑크색이 진하게 보이다가 꽃이 피면서는 약간 연한 분홍빛을 띠기 때문에 하나의 나무에서 두 가지 빛깔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핑크유나는요, 꽃향기 플러스 잎에 허브 향기가 나타나는 향기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공기 정화 능력까지 있으니 허브향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낮추고 공기 정화도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미니 레위시아입니다. 봄에 개화를 하죠. 꽃이 너무 예쁘고 밝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매년 꽃이 아름답게 피어주기 때문에 더욱더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키가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새끼를 쳐서 늘어나기 때문에 예쁘게 기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이메리스입니다. 이베리스라고도 불리고 눈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잘 자라나고요. 겨울철에는 5도 내외를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본입니다. 이베리스를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자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홍 색상의 꽃이 피어난다는 점이 다르죠. 줄기가 점차 목질화되면서 늘어지는데 이것을 보는 맛도 아주 좋습니다. 성장 속도도 빠른 편에 속합니다. 봄 정원을 풍성하게 깎아주면서 채워줄 식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농원의 향기 별꽃은 총 3가지 색깔 나와 있죠. 향기 별꽃은 구근 식물로 여러 해살이야 생화입니다. 아이페이온이라고 불리는 식물 되겠죠. 물은 겉흙이 마르면 바로 주면서 관리해 주시고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짧게 잘라내고 꽃이 피었던 자리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수초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복수초와 가지복수초입니다. 새복수초는요, 꽃과 잎이 이렇게 같이 성장한다는 점이 특징되겠죠. 새복수초는 제주도에서 많이 자생하는 복수초 품종입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는 복수초는 가지복수초 혹은 개복수초라고 불리는 복수초입니다. 봄을 알리는 야생화임은 둘 다 마찬가지죠. 가지복수초, 새복수초 모두 25cm 정도 높이에서 꽃을 피워냅니다. 양지, 반양지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군락을 형성하여 심어주시면 더 예쁘게 관리 가능하세요. 노란색 꽃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구근식물 수선화 떼떼아떼떼입니다. 이른 봄에 쌀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꽃이 올라오는데 너무 아름답죠. 봄이 시작할 때와 수선화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맞물려서 아름답게 더 느껴집니다. 향기가 솔솔 정원에 퍼져나갈 향수선화도 있습니다. 향수선화는 어떠한 토양에서도 잘 성장하고 배수가 잘 되면서 약간 촉촉하게 토양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 양지나 반그늘에서도 잘 성장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무스카린입니다. 무스카린은요, 꽃망울이 몽글몽글 열리면서 자라나는 느낌이 너무 화사한 느낌을 주죠. 카네이션 해당하는 겹꽃으로 피어나는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연중 지속해서 개화하는 해당화 타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꽃잎 끝이 갈라지는 모습이 카네이션을 닮았다 하여 카네이션 해당화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르텐 노르스트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키는 150cm 정도로 성장을 하고요. 간목형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꽃의 크기는 일반 해당화보다는 약간 작은 4cm의 꽃이 피어나요. 분홍 색상으로 피어나는 분홍 오대마리입니다. 몽글몽글하고 둥글둥글한 공 모양의 꽃이 피어나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명자나무 일월성입니다. 꽃나무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많은 분재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꽃 중 하나 되겠죠. 다양한 종류의 명자나무 중에서 일월성은 꽃의 색깔에 하얀색과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 붉은 무늬가 있는 꽃도 있고요. 빨간색 바탕이 하얀 무늬가 있는 꽃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독일 붓꽃도 자리에 있습니다. 독일 붓꽃은 배수가 잘 되는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로 햇볕에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뿌리를 이렇게 보이듯이 심어주셔야 합니다. 독일 붓꽃을 심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너무 깊게 심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 붓꽃의 번식은 포기 나누기로 가능합니다. 오래 들이셔서 키우시다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포기를 나누어 심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해가 지날수록 말이에요. 깽깽이 풀 대품입니다. 앞서 보신 독일 붓꽃 포트와 풀본과 비교해보니 크기가 매우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깽깽이 풀은요, 보라색상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깽깽이 풀은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화단의 깽깽이 풀 재배하는 경우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반 그늘 공간에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깽깽이 풀 화분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한여름의 직사 광선에 피해서 화분을 약간 서늘한 공간에 옮겨주셔도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프롬페시아는 야생화의 한 종류로 봄부터 여름까지 앙증맞은 보라색 꽃을 피고 지고 반복해줍니다. 자유로운 선이 자라면서 나타나죠. 가는잎 장구채입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 한국이 원산지인 식물로 꽃은 봄부터 여름에 피어나죠. 가는잎 장구채는요, 꽃을 보시면 나중엔 잔털이 조그맣게 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젤 페랭이입니다. 엔젤 페랭이는요, 페랭이 식물 중에 향이 나는 페랭이로 유명하죠. 엔젤 페랭이는 일반 페랭이에 비해서 키가 작게 자라납니다. 다 자라도 20cm 내외로 자라나죠. 은은한 향기와 귀여운 모습 덕분에 인기 품종 되겠습니다. 등심붓꽃입니다. 등심붓꽃은요, 초보자 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야생화에 속합니다. 아메리카가 원산지로 15도 정도에서 잘 자라나죠.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심붓꽃은 이렇게 보라색 앞서 보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노란 색상, 그리고 청매화 붓꽃까지 3총사로 있습니다. 봄 야생화 논주름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예쁜 꽃을 보여주죠. 어린 수는 나무를 해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줄기와 잎은 약재로도 사용되는 우리에게 유용한 식물이죠. 꽃말은 생명력, 희망, 나는 널 늘 잊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다음 식물도 봄을 닮은 식물인데요.
유럽 봄맞이입니다. 앵초가의 식물로 잎은 땅에서 얼마 되지 않는 높이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유럽 봄맞이 4월과 5월이 오면 꽃대가 길게 뻗어나와 하얀색 꽃을 피워줍니다. 아름다운 미니 토플입니다. 다른 일반 토플에 비해서 이렇게 줄기가 귀엽게 빼꼼 나와 있죠.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에 속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유럽 북미가 원산지입니다. 붉은 복바위치입니다. 야생화로 키우기 좋은 식물이죠. 상록성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습한 공간에서 자라온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꽃대가 올라와서 앙증맞게 달리죠. 분홍 아주가입니다. 보통 보랏빛깔 꽃이 피어나는데 분홍색 싹이라고 하니 기특하네요. 잎은 계란형으로 생겼고 표면에 털은 없습니다. 꽃이 둥글둥글 생겼다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자주빛깔 꽃이 피어나는 자주초롱입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야생화가 전반적으로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고 봄에 꽃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웨딩초롱입니다. 웨딩초롱은 연한 분홍빛깔의 꽃이 피어나는 초롱입니다. 초롱꽃은요, 다양한 종류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야생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유럽 페랭입니다. 색깔 너무 오묘하고 아름답죠. 유럽 페랭이 잎은 이렇게 뾰족뾰족 가시처럼 생긴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백리향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노지 월동도 가능한 식물이죠. 겨울이 오면 지상부는 죽었다가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에서 뿌리를 덮어주면서 보온해주시면 봄에 다시 싹이 올라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뱀무입니다. 꽃말은 만족한 사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뱀무는요, 장미가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잎이 무를 닮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카멜레오 뱀무는요, 하나의 꽃에서 다양한 색감을 볼 수 있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꽃이 피었다 5달을 반복하고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뱀무는요, 기본적으로 햇빛을 좋아합니다.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운다면 어렵지 않게 키워내십니다. 하설초입니다. 키우다 보면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하설초 햇볕이 잘 드는 거 선호하지만 약간 그늘진 공간도 상관없더라고요. 대문자초입니다. 꽃이 무리지어 피는 모습이 나비 모양을 닮았고요. 바위치 앞서 보신 것과 닮았죠. 친척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다음 식물 구름국화입니다.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로 노지 활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토종 백두산 구름국화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국화죠. 따뜻한 봄날의 끝자락에 숨겨놓았던 꼬리를 내보이는 식물이 바로 꼬리풀 아닐까요? 꼬리풀 2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여름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올 때 우리에게 봄과 여름 모두 다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촛불 형태의 꽃이 피어나요. 보라색 솔채입니다. 스카비오사라는 다른 이름도 있죠. 키가 약간은 낮게 자라나는데 꽃대는 쭉 올라옵니다. 햇빛 좋아하고 물빠짐 잘 되는 공간 선호합니다. 이는 지금 보고 계신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죠. 사탕 모양의 둥근 꽃이 피어나죠. 자엽 아르메니아, 일반 아르메니아와 잎의 색상 다른 거 보이시죠? 깨끗한 느낌을 주는 하얀 색상도 들어와 있으니 놓치지 말아주세요. 사계 바람꽃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바람꽃도 봄식물 하면 놓치면 안 될 식물 중 하나 되겠죠. 사계 바람꽃 꽃줄기 하나에 단 한 개의 우아한 하얀 꽃을 피워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디언 앵초는 저온성 식물입니다. 통풍이 잘 되고 축축한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뿌리 돌고 잎이 올라오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앵초에 비해서 생명력도 강한 앵초에 속하죠. 드럼스틱 앵초도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모습이 인디언 앵초의 꽃의 모양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인디언 앵초와 드럼스틱 앵초 모두 밖에서 노지 활동을 시켰는데요. 겨울 추위에서 2달여간은 있어야지 꽃이 더욱더 잘 피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노지에 심을 때에는 약간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나무
나무 밑에 심어도 좋습니다. 농원의 향 제비꽃은 총 4총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과 느낌이 다르죠. 향 제비꽃은 유럽 남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꽃말은 순진 무구한 사랑입니다. 노란 제비꽃은 아직 싹이 트이기 전인 상태입니다. 돌 단풍입니다. 농원에 대풍과 소품 들어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키는 20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잎은 단풍잎을 닮아 있는 형태로 잎자루가 길고 손바닥 모양으로 5개에서 7갈래로 갈라집니다.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톱니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은 1cm 정도로 3월부터 5월에 줄기 위쪽에 하얀색과 연분홍빛이 감도는 꽃을 피워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원의 노루기 종류도 많죠. 그 중에 화면에 보이는 노루기는 새끼 노루기입니다. 새끼 노루기는요,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노루기고요. 섬 노루기도 있는데 섬 노루기는 울릉도에 자생한다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꽃의 크기 10cm 내외로 앙증맞은 느낌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할미꽃입니다. 이렇게 털이 올라온 상태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화분에 심겨진 할미꽃은 약간은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죠. 상토와 펄라이트, 에스라이트를 5대5로 섞어서 심어주어도 괜찮습니다. 화분에서의 할미꽃 점점 자라 올라서 꽃대를 올려주게 됩니다. 물은 너무 자주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잎의 모양이 칼처럼 생기고 꽃은 아르메니아를 닮았다 하여 칼립 아르메니아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단연초 야생화로 이렇게 잎이 난초처럼 가늘고 길며 밑에서 뭉쳐 자라는 것이 특징이죠. 꽃은 4월부터 5월에 특히 많이 피어나게 됩니다. 진한 분홍 색감이 아름답습니다. 단정화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추위에 강한 편입니다. 영하 5도 이상은 유지해주는 것이 좋긴 하죠. 월동할 때 햇빛이 풍부한 창가 자리나 통풍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라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건강한 잎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느낌의 네모필라입니다. 네모필라 키우기 좋은 공간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부는 야외 테라스 혹은 남향의 베란다가 좋죠. 흙은 물 빠짐이 잘 되는 편을 선호합니다. 가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은 건조하게 키우셔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청보라 색깔의 꽃이 예쁜 campanula입니다. 더블 campanula 겹꽃으로 피어나죠. 풍성한 종 모양의 꽃으로 봄이면 인기가 높은 식물 되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의 환경만 주의해 주시면 좋죠. 여름에는 휴면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름을 나고 나서 봄이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식물로 꽃을 피워줍니다. 꽃이 핀 후에는 선선한 공간에 옮겨주시면 꽃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베고니아입니다. 2가지 종류 나와 있는데요. 베고니아는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온 식물입니다. 지금처럼 예쁜 꽃이 피어날 시기에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럴수록 꽃의 색깔이 아름답게 빛을 내줍니다. 마라고데스 앵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얀 색깔과 분홍 색상의 마라고데스 앵초입니다. 마라고데스 앵초는 자라나는 모습이 매우 우아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꽃이 마치 왕관의 모습을 닮은 듯이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모습 덕분에 층층이 앵초라고도 불립니다. 개화 기간도 긴 편에 속하죠. 통풍 잘 되고 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주세요. 진분홍 색상의 설란입니다. 설란은요, 화분의 꽃만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죠. 수선화과의 알뿌리 식물로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고산지대입니다. 버베나도 이렇게 형형색색의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버베나 꽃이 피어있는 시기에는 저면 관수해주시면서 꽃을 관리해주시면 좋습니다. 꽃에 물이 닿지 않으면 오랫동안 더 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옹기종기 꽃이 모여 피는 모습이 참으로 귀엽네요. 다음은 오브코니카 앵초 되겠습니다. 파스텔 톤의 꽃이 특징인 식물 되겠습니다. 다른 앵초에 비해서 꽃의 크기가 큰 편에 속하죠.
연한 연두 색상의 입장과 꽃 자체만으로도 싱그러운 느낌을 주는 식물로서 밝은 창가 자리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꽃의 모양은 하트 모양을 닮은 입장이 모여 피어나서 쨍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느낌의 논스톱 베고니아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꽃 베고니아라고 생각해주세요. 구권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베란다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색상의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다른 꽃들보다 더더욱 눈에 띄는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화분에 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꽃이나 잎에 되도록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운간초는 바위집과 여러 해살이 야생하죠. 학명은 싹시프라가 로사체아라고 합니다. 원산지도 유럽입니다. 스토크 화려한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어쩜 이러한 색상이 식물로 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스토크는요, 꽃이 워낙 화려해서 부케나 테이블 장식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봄을 상징할 수 있는 요정 같은 꽃 되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고 유기질이 풍부한 흙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물 빠짐 좋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나 마사토 등을 섞어 주셔도 너무나 좋죠. 아름다운 셀비어 보여드릴게요. 셀비어 이렇게 아름답게 꿀꽃같이 피어납니다. 예로부터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널리 키움을 받던 식물 되겠습니다. 셀비어라는 말 자체가 기분 좋고 건강하다, 구원하다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오늘은 셀비어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쳐볼게요.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